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의미부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 본형용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본형용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용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또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본용언, 보조용언 또는 본용언, 본용언의 형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사전적 의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와 딸기를 모두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용언도 이것과 똑같아요. 사과를 동사로 바꾸고 딸기를 형용사로 바꾸고 이 과일이라는 개념을 용언으로 바꾸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상위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용언은 다시 본용언과 보조용언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본용언은 본동사와 본형용사가 있겠죠? 동사, 형용사. 그리고 보조용언도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동사는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동사입니다. 다음으로 보조동사는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보조형용사는 본용언과 연결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을 보면 동사와 형용사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의 도움을 받는 동사를 본동사라고 하고요. 뒤에서 앞에 오는 본용언을 도와주거나 의미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들을 조합해서 그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데, 본용언만으로는 그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수업 후에 같이 놀러 가자고 한 상황인데, 나는 내일 시험 때문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기억처럼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라고 말한다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 이렇게 보조동사 하다를 사용하면 내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서는 공부하다라는 본동사만 사용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공부한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다시에서는 공부하다라는 동사와 하다라는 보조동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더해줍니다. 뒤에 하다가 앞에 공부하다의 부족한 의미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는 뒤에 오는 하다의 도움을 받았죠. 이것이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관계입니다. 친구가 놀자고 했을 때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기억보다는 기억다시가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예문도 볼게요. 학생분들이나 수험생분들이라면 하루 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이라도 잠을 잔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단순히 잠을 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표현해 주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런데 니은다시를 보면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잠깐이라도 잠을 자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단순히 잔다라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을 보조형용사 씹다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본동사만으로는 부족한 의미를 보충해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용언은 앞에 오고 보조용언은 뒤에 온다. 그리고 본용언은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고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준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본용언은 앞에 오는 용언이고요. 보조용언은 뒤에 오는 용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고 또 다른 차이는 본용어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보조용어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한다. 이때 앞에 오는 공부하다가 본동사, 뒤에 오는 하다가 보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본동사 공부하다는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다 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뒤에 오는 하다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한다는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너무 피곤해서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싶다. 이 문장에서 자다가 본동사, 쉽다가 보조 형용사입니다. 이때 본동사인 자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누워서 쉬다 이런 의미의 자다가 되겠죠.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형용사 쉽다는 어떤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다는 잠을 자는 것을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본용어는 자립성이 있는 반면에 보조용어는 자립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본동사인 공부하다가 없으면 보조동사인 하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용어는 본용어를 도와줘야 되는데 본용어이 없으면 보조용어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니은 문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싶다. 이때 본동사인 자다가 없으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잠깐이라도 잠을 쉽다. 이건 어떤 문법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문장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본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보조형용사가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부하다나 자다가 없으면 하다와 쉽다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와줘야 할 동사가 없으니까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다음은 본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조금 전에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할 때 본동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본형용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본형용사가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저는 국어사전에 나온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 국어사전에 본동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는 있지만 본형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 수 있는 의문이 우리 국어에는 본형용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문법 서적에서도 본형용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형용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그것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데 본형용사라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사실 본형용사는 실제 우리 국어에 존재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바쁜 척하다, 추워지다, 덥지 않다, 커야 한다, 무거운가 보다, 예쁘기는 하다. 기역부터 비읍까지 예문에는 모두 용언이 연속으로 2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앞에 오는 용어는 모두 형용사고요. 뒤에 오는 용어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쁘다, 춥다, 덥다, 크다, 무겁다, 예쁘다. 이것들은 모두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척하다, 지다, 않다, 하다, 보다, 하다. 이것들은 보조동사나 보조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뒤에 있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본형용사를 도와주고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형용사들은 본형용사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국어사전에 본형용사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형용사는 분명히 우리 국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보조용어의 구분입니다. 보조용어는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가 있는데요. 이때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용어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떤 문법적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말 문법론에 있는 보조용어의 문법적 기능에 따른 구분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보조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료를 의미하는 보조동사고 고 나다 형태의 나다, 아 내다 형태의 내다, 아 버리다 형태의 버리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이때 먹고 나서는 밥을 먹는 것이 완전히 끝났다, 완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 이것도 어떤 것을 이겼는데 그것이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완료를 의미하는 보조동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죠. 버스가 이미 출발해버렸다. 이때 출발해버렸다는 버스가 완전히 출발했다. 이미 완료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아 가다 형태의 가다, 아 오다 형태의 오다, 그리고 고 있다 또는 고 계시다 형태의 있다나 계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가요. 여기에서 와 가다는 오다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는 10년 이상을 만나온 사이다. 여기에서 만나오다는 만나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다 또는 공부하고 계시다.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공부하는 것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시다는 높임말이 되겠죠. 다음으로 지속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아 두다 형태의 두다, 아 놓다 형태의 놓다, 아 가지다 형태의 가지다, 그리고 아 있다 형태의 있다, 고 있다 형태의 있다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 문법론에 나온 내용과 국어사전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이 내용이 보유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단어의 의미를 보거나 아니면 국어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봐도 이게 보유보다는 지속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아 있다를 보조 동사가 아니라 보조 형용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는 아 있다 형태의 있다를 보조 동사로 보고 있는데 저는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에 옷걸이에 옷을 걸어뒀다. 이때 걸어두다는 옷을 걸었는데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놨다에 열어놓다는 문을 열었고 그 상태를 지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하려고 한다. 이것도 케이크를 만든 상태를 계속 지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에 열려 있다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이 열렸는데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다는 안경을 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2번에 진행에 고 있다가 있고 그리고 3번에 지속에 고 있다가 있는데 형태가 똑같죠. 그런데 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3번에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 있다는 보통 입다 동사, 그래서 옷을 입다, 신발을 신다, 안경을 쓰다, 모자를 쓰다, 시계를 차다, 그리고 넥타이를 하다 이런 류의 입다 동사에서 사용될 때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동사에서 사용될 때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고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행의 의미고 두 번째는 지속의 의미입니다. 진행의 의미에서는 내가 이 손에 안경을 들고 있고 이 안경이 얼굴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쓰고 있다죠. 그리고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쓰고 있다는 이미 내가 여기 안경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게 안경을 쓰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시도를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아 보다 형태의 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어보세요. 이 말은 이 옷을 입는 것을 시도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사동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개 하다 형태의 하다, 개 만들다 형태의 만들다가 있습니다. 이때 사동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가 밥을 먹게 했다에 먹게 하다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어 이렇게 시켜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밥을 먹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가 밥을 먹게 만들었다. 이때 먹게 만들다도 먹게 했다 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동의 의미,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으로 피동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지다 형태의 지다가 있습니다. 이때 피동은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엇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치찌개가 거의 다 만들어졌다. 이때 만들어졌다는 주어가 김치찌개인데 김치찌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한 거죠. 그래서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동사 지다는 조금 특별한 형태인데요.
앞에서 예문을 들었던 보조동사들은 전부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동사와 보조동사는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은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동사 지다는 좀 특이하게 연결어미 아어와 같이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졌다도 붙여서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띄어쓰기 규정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연결어미 아어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아지다가 원칙이고 붙여쓰기를 한 아지다가 허용인데, 특이하게 우리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한 아지다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붙여쓰기를 한 아지다가 사용되죠. 그래서 이 아지다를 하나의 어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아지다는 연결어미 아와 보조동사 지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부정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지 않다 형태의 않다, 지 못하다 형태의 못하다, 지 말다 형태의 말다가 있습니다. 나는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먹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단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것도 먹는 것을 할 수 없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것도 먹다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동사 말다는 항상 명령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이렇게 명령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의무를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아야 하다 형태의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은 일어나는 것이 의무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다음으로 인정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기는 하다 형태의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는 했다. 이 말은 나는 밥을 먹었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정도의 심함을 의미하는 보조동사에는 되다 형태의 되다가 있습니다. 너무 웃어댄다, 이때 웃어댄다는 웃는 것의 정도가 심하다, 너무 심하게 웃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동사의 구분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보조형용사의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을 의미하는 보조형용사에는 지 않다 형태의 않다, 지 못하다 형태의 못하다가 있습니다. 내 방은 크지 않다. 이 말은 크다를 부정하는 거고요. 날씨가 따뜻하지 못하다. 이 말은 따뜻하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 않다와 지 못하다는 조금 전에 보조동사를 설명할 때도 보조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 않다와 지 못하다는 보조동사도 있고 보조형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앞에 오는 용언이 동사면 뒤에는 보조동사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용언이 형용사면 뒤에는 보조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용언이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보조용언도 보조동사가 될 수 있고 보조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망을 의미하는 보조형용사에는 고 싶다 형태의 싶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싶다는 잠을 자는 것을 희망한다, 잠을 자는 것을 원한다, 이런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추측을 의미하는 보조형용사에는 은가보다의 보다, 은가 싶다의 싶다가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나 보다, 이때 오나 보다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추측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밖에 비가 오나 싶다도 똑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의미하는 보조형용사에는 기는 하다 형태의 하다가 있습니다. 성격이 좋기는 하다, 이때 좋기는 하다는 성격이 좋은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는 하다 형태의 하다는 보조동사도 있고 보조형용사도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동사가 오면 보조동사가 되고 앞에 형용사가 오면 보조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조형용사의 구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조동사의 구분이 훨씬 더 내용이 많죠. 실제로 우리 국어에서는 보조동사가 보조형용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와 본용언과 본용언의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두 개의 용언이 연속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일 때도 있고요. 본용언과 본용언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앞에 오는 용언은 본용언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뒤에 오는 용언이 보조용언인지 본용언인지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뒤에 오는 용언이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조용어는 어휘적인 의미가 없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가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본용어이고요. 단어적인 의미가 없으면 보조용어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일이 다 끝나간다. 일이 다 끝나고 간다. 이 두 문장에서는 끝나다와 가다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끝나다는 앞에 있기 때문에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동사고요. 뒤에 있는 가다는 본동사일 수도 있고 보조동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가다에 단어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나간다. 여기서 이 말은 일이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간다, 가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가다는 단어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조동사입니다. 반면에 일이 다 끝나고 간다. 이 말은 끝난 후에 간다, 가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본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가야 한다의 하다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동사가 되고요. 집에 가서 한다. 이것은 어떤 일을 집에 간 후에 한다.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동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의 버리다는 어떤 물건이 필요 없어서 내놓다. 이런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났다.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조동사이고요. 전화를 끊고 버렸다. 이 말은 실제로 전화를 끊은 후에 전화기를 버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본동사입니다. 이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첩보 영화나 첩보 드라마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리을과 리을 다시는 조금 재미있는 형태인데요. 엄마가 사과를 깎아주셨다. 두 문장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사과를 깎는 것을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면 이때 주다는 단어적 의미가 없죠.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조 동사가 되고요. 엄마가 사과를 깎은 후에 나한테 그 사과를 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면 주다라는 단어적 의미가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동사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